안녕하세요, 레몬티입니다. 시간이 정말 빨라요. 오늘은 3년차 프리랜서로 넘어가는 기념으로 2년차 썰을 풀어보려고 했는데요. 사실 녹음도 다 해놓고 편집도 끝내놨는데 요새는 몸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하잖아요. 제 정신 건강 차원에서 좀 많이 생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진짜 아무 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몸 건강을 챙긴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 지금 소리는 BGM 같은 사담이 들어가니까 귀로는 딴 거 듣고 그림만 즐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작년 이맘때쯤 2년차 프리랜서가 된 기념으로 1년차 좌충우돌 경험담을 올렸고 제 예상보다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.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로판 웹툰 그린 게 조회수가 훨씬 높더라고요.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또 뭐 조회수 높이려면 로판에 막 드레스, 제복, 이쁜 역캐, 남캐 이런 걸 그려야겠지만 진짜 평소 일할 때 미친 듯이 로판을 그렸는데 또 유튜브로 일그림이랑 비슷한 걸 그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리려고만 생각하면 힘이 축축 처져서 그래서 또 팬아트입니다. 내 새끼 그려야 힘이 나네요. 이번에는 그 저번처럼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이라는 소설의 이세진입니다. 별명은 큰세진이고요. 요새 최애로 막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. 여러분께만 말하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4년제 대학도 나오고 간호사 경력이 꽤 되기 때문에 예상하셨겠지만 제 나이 앞자리에 3이 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여전히 마음은 17이고 그냥 업무 관련한 것이나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정보들만 익숙해졌을 뿐이에요.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10대, 20대인 것 같고 말실수, 생각 실수도 많이 하고 중요한 건 여전히 오타쿠입니다. 근데 저는 웹툰이나 일러레를 직업으로 생각하기 전부터 아마 대학생 때부터 이게 부끄럽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오타쿠라는 단어가 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잖아요.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진짜 그렇지 않았거든요. 막 학교에서 책상에서 막 그림 좀 그리고 있으면은 그 찌질하게 보는 그 분위기가 있어서 중고딩 땐 좀 슬펐는데 성인 돼서부터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저 막 좀 친해진 동료 간호사 생기면 코스프레 한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.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. 그걸 왜 보여줘? 싶긴 한데 아마 뒤에서 저보고 4차원이네 어쩌네 그런 말 했을 거예요. 뒷담화 했을 거야. 근데 그런 남들 반응과는 관계없이 저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부터 제 자랑인데요. 대학생 땐 이제 성적 증명서에 기록까지 되는 성적 우수생으로 졸업할 정도로 열공을 했고요. 간호사 때는 손이 빠르면서 이제 뒷번 간호사한테 패기치는 거 별로 없다고 동료들한테도 좋은 평가 받았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투고하는 그 막 편지함 이런 게 있거든요. 그거에서 이제 제 이름이 모여가지고 칭찬 간호사로 상금도 받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제 프라이드가 당시 엄청 났겠죠? 그래서 제 취미가 이런 만화, 애니메이션 이런 거라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. 그래서 누가 조금 이렇게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봐도 뭐 so what? 네가 오타쿠가 아니라고 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?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전직을 하고서도 이 직업을 당당하게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튼 예나 지금이나 오타쿠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요. 혼자 망상 같은 것도 엄청 해요. 요새는 저 스스로 운동이나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서 혼자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번 말해볼게요.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. 이거 완전 사담이니까 이런 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, 청소할 때 혹시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? 저는 일할 때 주변이 깔끔하지 않으면 산만해져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작업을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제 바탕화면이나 핸드폰 어플 이런 거 분류도 진짜 엄청 깔끔해요. 폴더별로. 결벽증까지는 아니고 신경 안 쓰면 먼지 쌓인 거 그대로 두기도 하는데 그래도 막 물건이 엄청나게 여기저기 널려 있다거나 뭐 쓰레기통이 넘친다거나 이런 건 못 보거든요.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. 요새 소설 그 회빙환이 유행이잖아요. 회귀, 빙의, 환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간 소설이 요새 거의 없을 만큼 유행인데 그런 걸 기반으로 내가 이 추디 추운 겨울에 잠시 산책을 나갔는데 다른 세계에 살던 내 최애캐가 시공의 균열에 휘말려서 우리 세계에 떨어진 거죠. 근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긴 여름이었어가지고 막 얇은 옷 입고 내 집 근처에서 떨고 있다는 상상을 가끔 해요. 그럼 나는 그 캐릭터가 나오는 소설을 읽은 혹은 뭐 웹툰을 본 애니를 시청한 게임을 한 오타쿠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죠. 근데 주변에 지나가는 일반인들은 그 사람을 모르니까 막 미친놈 취급하고 지나가는 거죠. 완전 내가 사랑하는 최애캐야. 그럼 어떡하겠어요.
주워 와야겠죠? 그러면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데려와야 되는데, 아, 내 방 꼴은 어떠며, 아, 설거지, 쓰레기통, 하물며 화장실 청소까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아, 집이 작거나 자기 개인 공간이 방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그 최애캐가 미니어처 사이즈로 자신의 뭐 무슨 뭐 마법적인 능력을 잃고 골목길에서 길고양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주워 와야 되는데 그 미니 사이즈로 내 방 서랍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 서랍이 쓰레기통이야. 아, 그럼 안 되잖아요?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청소를 해요. 너무 신나. 아, 대체 제 최애캐는 언제 제 눈앞에 떨어질까요? 저 완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준비 지금 다 해놨는데 혼자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비 맞고 떨던 내 최애캐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애가 한방눈을 맞아서 푹 젖었어. 그럼 씻어야 되잖아요. 씻고 나오면 무슨 옷을 입혀줘야 되나? 내가 빨래를 제대로 했나? 큰 반팔 같은 거 스팀 다리미 미리미리 해둘까? 주변에 옷가게가 어디 있을까? 키가 커가지고 내 옷은 안 맞을 텐데. 미리 운동 겸 산책하면서 주변 옷가게 물색해놓고 아유, 이런 상상 나만 하나? 저만 과몰입이에요?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캐릭터가 미니 사이즈면은 목욕을 하려면 내 국그릇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물을 받아줘야 되나? 한동안 안 쓰는데 커피포트 식초 끓여가지고 소독 좀 해놔야겠다. 이러고 여튼 과몰입하면서 청소하기, 운동하기 재밌습니다. 언젠가 내 눈앞에 시공의 균열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밖에 나가질 않으면 그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공원도 산책하고 걷고 집 밖에서 움직여야 내가 그 이세계 가든 이세계의 최애가 나에게 떨어지든 하니까 열심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? 여튼 평소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대화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녹음 틀어놓으니까 막 사담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. 원래는 마음 바뀌면은 통보 없이 연락 두절하는 출판사들과 연락 두절 마감 안 지키는 극소수의 일러레와 그들을 보고 모든 일러레를 싸잡아 욕하는 제3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억울하게 팀킬 당하고 있는 잘하고 있던 일러레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뭐 세상에 불합리한 사고를 하고 또 그걸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게다가 1년차 때는 제 프리랜서 1년차 때는 좀 외부적인 표면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2년차쯤 되니까 좀 더 깊이 그 내부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출판사가 지목되는 일들을 많이 보고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썰을 풀기가 좀 조금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도 원래 넣었었어요. 그 웹툰 스케치업 라이센스 조율이 되질 않아가지고, 결국 N화 분량 웹툰을 갈아엎은 이야기, 그리고 막 그 스케치업 제작자분한테 막 이렇게 싹싹 빈 이야기 같은 거, 언젠가 제 멘탈이 튼튼해지면은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참, 제가 그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요즘 시도를 하고 있어요. 그 성공적인 게 많아서 몇 가지 추천드려 볼게요. 일단 최근에 의자를 바꿨어요. SNS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들 시디즈 의자를 많이 사더라고요. 시디즈. 그래서 실제 매장 가서 한번 앉아보고 골랐습니다. 배송 직원이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데 배송 온 거를 확인을 하면 현관문 앞에서 싹 알아서 조립을 해주고 의자만 집안에 쏙 들여주고 나머지 쓰레기는 그냥 알아서 다 회수를 해가지더라고요. 완전 편했어요. 의자 자체도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바른 자세로 잘 쓰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거의 막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양반다리 한 자세로 완전 가끔은 베베 꽈배기 자세로 작업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블루라이트랑 근적외선 차단 안경도 샀어요. 이거는 GL1988이라는 곳에서 샀고요. 매장은 안경 1988이라고 검색을 해야 나오더라고요. 저는 그 온라인으로 샀긴 했는데,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저는 쓰면은 엄청 노랗게만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건 써도 색깔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 엄청 집중해서 막 색감을 비교해야지 그 노란색 곱하기 레이어가 불투명도 한 3% 정도 깔린 느낌이 이제 인식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사서 색감 변화가 없는 건가 해서 꾸치꾸치 물어봤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뭐 3세대 안경알 어쩌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주시더라고요. 실제로 이거 쓰고 눈 건조함이 진짜 엄청 덜해요. 그래서
안경 안 쓰려고 라식을 했는데 또 안경을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콧대는 불편하지만 눈알 자체는 되게 편해서 오래 화면 봐야 되는 일러레나 웹툰 작가님들 이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루테인도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작가님들 추천받아서 산 그 이케아 상향등이 마음에 들었어요. 빛이 위쪽으로 향하면서 넓게 퍼지니까 그 전 액정 타블렛 쓰거든요. 그래서 LED 형광등이나 너무 밝은 형광등이 위에 띵 하고 있으면은 화면에 빛이 반사돼서 엄청 거슬리거든요. 그래서 이 상향등을 빛 반사 안 되는 이렇게 옆 뒤쪽 이렇게 구역에 놓고 밝기 조절을 하니까 최근에는 천장 위에 있는 형광등을 아예 안 켜고 이 상향등만 한두 대 껐다 켰다 하면서 밝기 조절을 해요. 눈이 좀 덜 아프니까 그 작업도 좀 더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. 상향등도 추천합니다. 이런 정보 관련은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란에 그냥 텍스트로 써두고 싶은데 이런 거 막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뭐 블로그나 SNS가 아니라 유튜브라서 유튜브는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공간이잖아요. 물론 블로그도 어떻게 잘하면 수익이 되지만 유튜브는 좀 다르니까 뭐 제가 언젠가 빵 터지면 엄청 먼 미래의 일 같긴 하지만요. 하여튼 그래서 말로만 설명합니다. 자, 슬슬 마무리인데요. 사실 이 그림도 지난번처럼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. 외주는 이런 사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팬아트는 사적인 피드백을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안 하던 도전적인 채색을 해보거나 뭐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건 완전 제 욕망으로 그리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즐거움도 없고 공부도 되고 일석이조면 좋잖아요. 그럼 뿅!